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양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55,900원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사퇴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 어제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글쎄요,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혁 이사님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양 홍보를 계속해서 좀 맡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감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내가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거래소에서 좀 어떤 무언의 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거래소의 권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강합니다. 거래소에서 계속 금양한테 좀 어떤 푸시를 좀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거래소가 박순혁 이사님이 계속해서 금양에 홍보 이사직에 있으면 온갖 피해를 다 주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 요거는 지금 아직 사실 확인이 된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무언의 압박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니, 말짱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굳이 지금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거래소는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은 있었다고 하죠. 뭐 최근에 금양 공시 책임자에게 공시 규정을 잘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에는 박순혁 이사가 공시 규정을 잘 안 지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시 규정을 잘 안 지키면 너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무언의 압박이겠죠.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놓고 박순혁 이사님을 뭐 잘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들어도 좀 그런 뉘앙스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내용으로요, 지금 현재 주가가 또 금양 주가가요, 또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회사가요, 뭐 단순히 개인 하나, 홍보이사 한 분이 또 그만두셨다고 해서, 사퇴를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을 보인다는 게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이 박순혁 이사님, 박 이사님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셨죠. 아주 선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 금양에서 이제 사퇴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에 또 실망하는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거래소가 하는 좀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권력을 좀 남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양뿐만 아니라요, 뭐 여러 회사들한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럼 일단은요, 뭐 그만두셨으니까 요 내용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나오시면서 또 자유인이 되신 거잖아요. 또 자유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활발한 활동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더 응원을 해드려야겠죠. 더 앞으로 응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금양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굉장히 좀 애착이 가던 회사셨으니까 아마도 이 금양 관련된 내용들을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또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는 가장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활동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국내 이제 2차전지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을 갖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금양 주가는요, 지금 보면은 요 단기 충격은 조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여기서 가격적으로 좀 하락을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61선을 이탈한 이후에 요거를 좀 어떤 재료성 움직임으로 이 몽골 관련된 내용으로 61선을 이겨냈는데, 다시금 또 61선을 재차 하락하는 흐름은 그렇게 솔직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금양이 밝히고 있는 이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죠. 지금 딱 굵직굵직한 거 두 개만 보더라도 뭐 저는 이제 2차전지 이 부산 쪽 그거보다 콩고, 그리고 이제 몽골입니다. 요 두 가지 강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임박할 때 그때 다시금 금양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사주 매도 물량 부담은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요. 오히려요, 이렇게 시장에 다 알려지고 났기 때문에 실제 자사주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주가는 또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량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들 아는 우리 그 증시의 격언이 있죠.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그리고 금양 측도 이 사측도 지금 요 자사주 물량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순혁 이사님이 저번에 밝혔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게 지금 남아 있는데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당히 좀 큰 그런 규모가 있는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앞으로 주가에 큰 폭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미국계 자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미국계 자금이 왜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역시나 이 금양의 이 원소재 사업, 네, 금양의 이 리튬 프로젝트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70도 물론 요 2차전지 2170에 관련돼서도 물론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170만 놓고 보자면요.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그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런데 왜 금양이 들어오느냐? 1차적으로 이 금양 리튬 프로젝트를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금양이 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튬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요. 금양은 리튬을 직접 생산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2차 전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셀 업체가 되는 겁니다. 이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이 가능성을 보고 지금 현재 굉장히 규모가 큰 그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가능성이요. 이 신사업 가능성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이 그런 좀 거대한 그런 메이저 자금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다 분석을 했겠죠. 그렇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금양에 막대한 자금을 아마 투자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사주 물량도 그와 비슷하게 그와 시기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사주 물량 오버행 이슈가요.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조금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네. 곧 아마 또 우리 박순혁 이사님께서 더 유튜브에서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또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2차 전지 산업 있는 이 종목들 전반적인 또 상승 추세에 다시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박순혁 기사님이요, 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2차 전지 산업, 저도 물론 이 2차 전지를요, 저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훨씬 더 근거가 확실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박 기사님께서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전파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활동을 바탕으로 더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해주신다면요. 뭐 충분히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살짝 좀 하락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몽골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이미 올해 초에 산자부는요 몽골과 MOU를 맺었습니다. 자, 몽골은요 이렇게 보시면 자 몰디브된 주석 니켈 등 다양한 희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리튬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토류가 다량 매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탐사 및 개발이 저조합니다. 자, 그럼요. 이 국내에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이 저조한 탐사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산자부가 몽골과 MOU를 이렇게 맺게 된 거죠. 자, 몽골은 지금 현재 자원은 있지만 자본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죠. 자, 요런 내용들이 나오기 이전 직전부터 이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게 지금 2023년 올해 2월 달 내용이거든요. 자, 이미 그렇게 되니까
1월부터 이미 자 몽골로 딱 집어서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지금 제가 뭐 일단은 지금 이 몽골 광산에서 이 금양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자, 지금 현재 뭐 이 금양이 밝힌 추정 가치는 약 11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800억으로 100조 원대 광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 이렇게 좀 이걸 누가 파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따지면요. 60%니까 뭐 한 70조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금양이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요. 자, 거기에 저기에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탐사나 채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저기서 채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양이 들어가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렇게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산자부와 몽골과의 협력. 자, 인프라. 자, 인프라에서 국가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가서 이렇게 좀 이런 강력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금양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자, 우리가 가서 자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러면 국가는요, 이렇게 물밑에서 인프라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 협력 등을 통해서 몽골과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 광물안보 전략이고요. 가장 제가 이 금양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요 정책이죠. 요거 요 MSP입니다. 뭐 물론 이 MSP의 가장 메인 대륙은 아프리카지만 이 몽골도 충분히 좀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원자재 확보 생산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배터리 셀 제조사가 바로 금양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알만한 그런 글로벌 자금. 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양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락세는 조금 아쉽고 특히나 이 박준혁 이사님의 사퇴 소식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좀 응원을 해줘야죠. 자, 일단 금양 뭐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이 종목 지켜보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금양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우리가 이렇게 좀 중장기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정말 좀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남아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안내해 드릴 요 종목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를 쭉 해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내가 2023년 올해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좀 신통치 않았다. 조금 좀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종목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구독자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 자영업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주식은 하신 지 한 3,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어본 적은 없으시다.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요. 4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써 지금 계좌 누적 수익률이 96%, 네, 1,100만 원이네요. 자, 이분이 뭐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셔서 좀 이제야 좀 주식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1년 동안요. 뭐 내 시드가 뭐 10배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저는 요분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올해 안에 시드를 10배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내 지난 1년 동안의 이 계좌 수익률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요. 자,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요. 앞으로 1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변해야지 계좌가 바뀌지. 내가 안 변했는데 계좌가 어떻게 바뀝니까? 계좌 수익도요. 안 바뀝니다. 공부를 뭐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갖고 내가 정말 고수가 되든지 아니면요.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를 받아서 내 매매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뭐 종목들 몇 개 쭉 싸놓고 세워라 내워라고 기다리면요. 앞으로의 1년간 계좌는 지난 1년간 계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산 종목들이 내가 정말 뭐 올라갈 만한 이런 확실한 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고 공부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한다. 그럼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내 계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은 저한테는 뭐 한참 뭐 큰 형님 뻘, 뭐 거의 뭐 아버님 뻘 되시는 그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은퇴도 한참 전에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요분도 벌써 이번 달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도 그동안 주식으로 크게 뭐 수익이 나거나 신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다르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바뀌어야 내 계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계좌를 바꿔줄 종목을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얼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가 좀 바뀌고 싶다. 정말 나도 돈 욕심을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만, 네,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요, 작업을 시작하려면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는요, 이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그랬죠. 기가팩토리와 다르게 이 메가팩은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ESS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팩토리죠. 자, 이 글로벌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1년도 14조에 불과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45조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우리보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매출 ESS죠.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즉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저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호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요, ESS 안전 배터리 업계는 공통적인 난제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늘면 산업 생태계가 발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ESS용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 예산이요, 하나가 1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가요, 이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이 캐나다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이 ESS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ESS도요, 지금 이 IRA 법안을 보면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죠. 자, 우리 이제 관련된 국내 소식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미국과 유럽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전력 시스템에 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도요, 역시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ESS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영국은 2018년 ESS 누적 설비 용량 1기가와트에서 2040년 29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ESS에 적용되는 메가와트급 주파수 조정용 슈퍼 커패시터, 이게 중요합니다. 슈퍼캡. 네, 경제적인 모델 개발을 목표로 12월까지 메가와트급 장수명 고용량 슈퍼캡을 개발하겠다. 자,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요. 슈퍼커패시터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적어 다른 단주기 ESS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아이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왜 슈퍼캐피시터를 써야 하는가? 슈퍼커패시터 개발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화전자죠. 자, 불과 며칠이죠. 불과 수일 만에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00원에 있던 주가가요. 불과 수일 만에 4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네. 고가가 13,850원입니다. 자, 요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자, 요 뉴스 때문입니다. 히토류 대신 자, 히토류로 지금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희귀금속이죠. 요거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이 페라이트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요. 갑자기 테슬라가 꺼내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관련해서 테슬라가 여러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삼화전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삼화전자는 사업보고에서 직접 밝혔듯이 페라이트 코어 회사이다.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다만 삼화전자 측은 사업보고에 페라이트 코어 회사는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22년 기준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독점적 이익을 향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말은 뭐죠? 즉 테슬라가 페라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역시나 세력의 배집이죠. 그리고 이 페라이트는 재료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세력이 미리 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요 시나리오와 들어맞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ESS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 볼까요? 자, 삼화전자 재무제표 보세요. 자, 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불과 400억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자,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 세력이 개입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요. 삼화전자와 비슷한 지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재무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자, 테슬라가 1분기에도 ESS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ESS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은요, 관련 재료 수집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 키워드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서두에 ESS 관련, 자, ESS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삼화전자보다 더 큰 상승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낸 공고입니다. 2022년도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기 슈퍼커패시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연구 개발 과제 공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 사업 목적을 좀 보시면요. ESS 에너지 저장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수송기기 부분, 요 부문도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SS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있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삼화전자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가깝게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우리가 이 매집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살짝 지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요.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으로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년 가까운 역시나 매집 구간을 거쳤고, 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ESS,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곧 아마 삼화전자와 비슷한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곧 이 ESS, 테슬라 관련해서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라고 저한테 슈퍼라고 이렇게 문자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 특급 세력주 종목,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대신요, 이 특급 세력주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불량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 ESS와 관련이 있고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즉 이 언론에서 재료를 노출시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슈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요 특급 세력주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까지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요 종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보시면요, 외부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지 마시고 혼자만 좀 아시고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요, 뭐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안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선취매를 해서요. 세력과 함께 지금 현재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 매집 구간에서 함께 선취매를 해서 강한 상승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642-9124로 슈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립니다.